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. 한국에서 집 구해본 경험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죠. 부동산 앱 키고 매물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크레딧 스코어가 뭔지, 시크릿 디파짓이 얼마나 되는 건지, 리즈가 뭔지, 유틸리티가 포함인지 아닌지,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용어도 생소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.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? 라는 싶은 생각이 집을 구하면서 제일 크게 들었어요. 미국에서 집 구할 때 제일 먼저 막히는 게 크레딧 스코어예요. 한국에서 신용 점수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신용 점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은 크레딧 스코어 자체가 없는 거죠. 점수가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.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월세를 잘 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처음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. 돈은 있는데 돈을 낼 의지도 있는데 점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게 말이죠.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를 쌓으면 미국에서 카드를 써야 하고 카드를 만들려면 크레딧 스코어가 있어야 하는 이상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상황이 생겨요. 처음 온 사람한테는 진짜 답답한 구조예요. 결국 처음엔 조건이 덜 까다로운 곳을 찾거나 아는 사람 소개로 구하거나 더 많은 보증금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. 아는 지인을 통해서 겨우겨우 구했죠. 지금은 크레딧 스코어가 좀 쌓였는데 그게 쌓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. 두 번째로 놀란 건 보증금이에요. 시크릿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통 한 달치 월급을 보증금으로 내요. 그리고 first month, last month라고 해서 첫 달 월세랑 마지막 달 월세를 입주할 때 같이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집 들어가는 날 월세의 3배를 한 번에 내야 하는 거예요.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잠깐 멍했어요. 월세가 1,500달러면 첫날에 4,5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건데 미국 와서 자리 잡기도 전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.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. 그리고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집 상태가 들어올 때랑 달라진 게 있으면 거기서 수리비를 빼고 주거든요. 그래서 나갈 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진도 찍어두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. 그걸 몰랐다가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는 사람 얘기도 주변에 들어봤어요. 집 보러 다니는 것도 한국이랑 달라요.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서 몇 군데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잖아요.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집주인이 수락을 하면 집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야 해요. 어플리케이션 피라고 해서 집 신청하는데도 돈이 들어요. 보통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. 여러 명이 신청하면 주인이 고르는 거거든요. 집 하나 보러 갔다가 어플리케이션 넣고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연락 받은 적이 있어요. 그 돈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. 그때 진짜 허탈했어요. 집 구하는 게 취직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이력서 내고 기다리고 떨어지고 그걸 집 구하면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좋은 위치의 가격도 적당한 집은 올라오자마자 금방 나가버리거든요. 그래서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데 처음에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. 집 구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닙니다. 계약서가 있어요. 리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된 계약서가 몇 페이지씩 되는 거예요. 처음엔 그걸 다 읽어야 하나 싶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. 법적인 용어들이 가득 있고 어떤 조항이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했어요.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얼리 터미네이션이에요.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, 그리고 펫 폴리시,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지, 키우면 추가 보증금이 얼마인지, 리뉴얼 폴리시도 중요해요. 계약 끝나고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건지,
월세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. 저는 처음에 그걸 꼼꼼히 안 봤다가 이사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때 계약서는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웠죠. 귀찮아도 모르는 단어 검색하면서 다 읽는 게 맞습니다. 또 처음에 몰랐던 게 유틸리티예요. 전기, 수도, 가스, 인터넷 같은 것들인데 집에 따라서 포함인 경우도 있고 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집 구할 때 월세만 보고 계약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전기세, 가스비, 인터넷 비용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월세가 싸 보여도 유틸리티 따로 내면 결국 비슷해지거나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특히 겨울에 히터만 있으면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. 처음 겨울 가스 고지서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. 이게 한 달치라고? 그때부터 히터 온도를 조금 낮추고 두꺼운 옷을 더 입기 시작했습니다. 집 구할 때 유틸리티 포함인지 꼭 확인하라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. 집 구하고 나서 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. 한국에서는 이삿짐 센터 부르면 다 해주잖아요. 여기도 무빙 컴퍼니가 있긴 한데 비용이 꽤 듭니다. 그래서 처음엔 친구들 불러서 같이 나르거나 트럭 빌려서 직접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저도 처음 이사할 때 아는 사람이랑 같이 했어요. 다들 바쁜데 와줬을 때 진짜 정말 고마웠죠. 그리고 미국은 집마다 가전제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.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가 기본으로 있는 집도 있고 없어서 직접 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처음엔 그걸 몰라서 가전제품 없는 집 계약했다가 입주날 낭패 본 사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. 미국에서 집 구하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. 크레딧 스코어, 보증금 계약서, 유틸리티, 이사까지 하나하나가 다 처음이고 다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죠. 근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와서 하나씩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것. 그게 미국에서 사는 것의 일부인 것 같아요. 혹시 미국에서 집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미리 크레딧 스코어 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그리고 유틸리티 포함인지 꼭 확인하시고요. 계약서는 귀찮아도 끝까지 읽으세요. 그게 제가 겪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. 오늘도 별거 아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